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끼끼 특검 원피스 상한급 라인 논란 파헤치기입니다. 원피스에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4명의 황제 사왕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라고 불리며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며 비로소 사왕이 되었기에 독자들은 상한급 강자들과 루피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번 끼끼 특검에서는 상한급 강자들 중 누가 가장 강할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볼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여러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을 피력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왕이라는 개념은 대해적 시대가 개막된 이후 흰수염에 필적하며 바다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3명의 해적을 흰수염과 함께 묶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상한급 강자람은 늙은 흰수염급의 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한급 강자들은 해적왕급 강자인 로저 흰수염 거푸보다는 근소하게 약하며 해군 대장급 강자인 구삼대장 로쿠규 후지토라 등보다는 근소하게 강한 이들을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상한급 강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빨간머리 샹크스, 전 해적 여제 빅맘,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전 로저 해적단 실버즈 레일리,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금사자 시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해군 원수 아카이누,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밀짚모자 루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가 강한지는 독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급 강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상한급 강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전력을 분석해본 이후 임의로 이들의 위치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 에피소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급에는 못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와의 서열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패기와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며 카이도우와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기어 5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루피의 무력은 단숨에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각성한 능력은 단순한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과는 다른 특수한 열매 능력 각성에 해당되기에 루피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며 유독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와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1대1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루피는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거나 카이도우의 머리를 고무화시켜버린 이후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내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우가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여 전력을 드러낸 이후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초살내버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만 보면 상황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 시점 루피를 이길 만한 인물이 이무 정도밖에는 없다고 보일 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기어 5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잡아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으나 일부 독자들은 카이도우가 루피와의 대결에 핸디캡을 안고 싸웠기에 패배했으며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은 건 일종의 주인공 버프이기에 아직은 루피가 상한급을 초월하지는 못하였으며 어쩌면 상황 중에서도 하위권 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거로는 카이도우가 루피와의 대결 중에 신 오니가시마를 섬채로 들어올려 운반 중이었다는 점, 카이도우가 루피와 겨루기 이전 야마토 아카자야 고난자들과 겨루었다는 점,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수차례 재도전을 했다는 점,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은 이후 에그에 대해서 고작 세라핌 하나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아직은 카이도우를 꺾은 것만으로는 고평가되기에는 이르며 더 증명을 하거나 성장을 하여야만 비로소 세계 최강의 생물을 꺾은 남자라는 이명에 어울리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이후에는 확실히 상한급 강자와 묶여도 손색 없는 강자가 되었으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를 손쉽게 잡아내는데도 성공하였기에 루피는 상한급 강자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결을 둘러싼 일부 논란이 있긴 하나 루피 역시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카이도우에게 정탈을 허용하였으며 기어 5를 사용한 이후에는 카이도우를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위기도 허용하지 않았기에 상한급 강자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나보다 강한 자가 없는 세상은 지루하지 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당시 카이도우는 샹크스 빅맘과도 겨뤄본 이후임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카이도우의 생각에는 자신이 샹크스 빅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상황들보다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존심이 센 인물은 맞으나 허세를 부리는 인물은 아니기에 이 발언 역시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과거 오뎅에게 사실상 판정패를 당했으며 모리아와도 호각으로 결혼 전적 때문에 저평가를 받긴 하나 이때 당시 카이도우는 전성기 시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두 차례의 흑역사만으로 카이도우의 평가를 절하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열매 능력, 신체 능력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분명 세계 최강의 생물이 맞았으나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정당한 1대1 대결이었다면 루피가 졌을 수도 있다고 말하나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이후의 전투 양상을 살펴보면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단 한 대도 넣지 못하였으나 루피는 시종일관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최고 기술인 활용팔개와 바주란건의 충돌에서 루피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에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패배하기 이전까지 세계 최강의 생물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대의 사왕인 티치 샹크스 빅맘보다도 강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사왕급 강자들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샹크스, 카이도우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들이며 오뎅 역시 카이도우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면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킬러를 원콤 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우와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였습니다. 또한 키드는 카이도우 빅맘의 공격을 수차례나 허용하고도 리타이어 되지 않았는데 샹크스는 단 한 방만에 키드를 리타이어 시킨 점을 감안하면 샹크스의 공격력만큼은 최소 카이도우와 빅맘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타 상황과 달리 특정 구역을 지배하지 않기에 비교적 명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삼선장이 빅맘 카이도우를 꺾기 이전까지는 원피스를 취하려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기에 비교적 세간의 주목을 받을 일이 적었으며 세간에서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타 상황보다 타이틀과 명성이 부족한 것은 무력이 약해서라기보단 샹크스의 특성상 대외적인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샹크스도 엘레지아 학살 사건, 로저의 적단 활동 경력, 미호크와의 치열한 결투 등이 있기에 대외적인 활동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의 라이벌이며 샹크스와 미호크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비교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우애를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브랑류가 미호크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빨간 머리를 상회하는 검술의 소유자 라고 말한 점과 미호크와 샹크스가 결판을 내지 못했는데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점을 감안하면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는 유독 강하다는 언급이 있으며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쿠규 후지토라 키자루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모mon가를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무사리를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휘감거나 방출하는 경지에 오른 것 또한 증명하였기에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만큼은 상황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카이도우보다 타이틀이 부족한 점과 미호크보다 검술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간혹 상황 중에서 중하위권 강자로 평가받으나 타이틀이 부족한 점은 샹크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미호크와도 결론적으로는 승부를 내지 못하였기에 이들에게 반드시 밀릴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으며 카이도우가 인정한 강자이며 키드를 원컵 낼 정도의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왕 중에서는 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빅맘은 여성으로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왕에 등극한 인물이자 로저마저 인정한 강자이기에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규격 외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퍼포먼스만 본다면 빅맘은 타 사왕에 비하여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는데요. 빅맘은 토트랜드에서 브룩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였으며 와노쿠니에서는 프랑키와 초파에게도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와의 힘 대결에서도 잠시나마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빅맘의 퍼포먼스는 사왕치고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빅맘은 아직 전성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젊은 시절 록세적단 당시 혹은 사왕에 등극한 중년 시절 중 하나가 빅맘의 전성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왕에 등극한 중년 시절의 빅맘은 식타말이 임신 등 각종 페널티를 안고 있는 터라 사왕 중 최악체라고 평가받고 있기에 만약 사왕에 등극한 중년 시절이 빅맘의 전성기라면 빅맘은 사왕 최악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젊은 시절 록세적단 당시에는 빅맘의 자세한 무력을 알 수는 없기에 만약 젊은 시절 록세적단 당시의 빅맘이 전성기 시절이라면 평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로저는 해적왕이 되기 위하여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어야 했고 빅맘이 하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었기에 로저는 빅맘과도 격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빅맘과의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훔쳐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로저 정도 되는 인물도 빅맘과의 대결을 피하는 것을 보면 빅맘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맘은 와노쿠니에서 키드와 로우 듀오에게 결국 패배하며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반면 샹크스는 카무사리 한 방만으로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장면을 연출하였기에 이는 빅맘과 샹크스의 무력이 차이가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빅맘은 키드와 1대1로 겨룬 것이 아니라 로우와 합을 맞춘 키드와 2대1로 겨루었으며 장외패를 당하며 조금은 억울한 패배를 당했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샹크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포스가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빅맘은 여성 최초로 사왕에 등극한 인물이며 로저가 승부를 피할 만큼 강력한 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는 퍼포먼스와 작중 행적을 연출하였으며 전력을 드러내더라도 타 사왕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전력이 떨어져 보이기에 빅맘은 사왕 중에서 하위권 강자로 평가했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사왕급에는 못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실제로도 로저와 흰수염에게 원컴이 나버렸으며 가방과 호각으로 겨룰 정도의 실력을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이 로저 흰수염과 모험을 떠나며 폐쇄적인 와노쿠니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을 때는 세계 굴지의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몇 배나 강해져서 귀환한 남자 천하무적의 코즈키 오뎅이라는 언급이 나오며 오뎅이 흰수염 로저급 강자로 성장했다고 암시되었습니다. 물론 급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오뎅이 로저 흰수염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나 적어도 과거보다 확실히 강해지며 사왕 정도의 강자로는 발돋움하였기에 이러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목숨을 걸 혈투를 할 수 있는 강자로 록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 오뎅 5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뎅을 제외한 인물들이 모두 사왕 상위권 강자이거나 사왕 상위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뎅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만 보더라도 사왕 중에서는 상위권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오뎅이 와노쿠니를 비운 틈을 타 빠르게 와노쿠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과 카이도우는 운명을 걸고 격돌하였고 오뎅은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며 시종일관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히구라시의 개입으로 아쉽게 패배하였으나 사실상 승부의 흐름만 보면 오뎅이 승부에서 이긴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이도우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이전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하지 않기에 만약 오뎅이 전성기 시절 카이도우를 압도한 것이라면 최소 상황 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성기를 맞이한 이전의 카이도우라면
자연스레 오뎅의 평가는 떨어집니다. 또한 이때 카이도우는 활용 대거 모드는커녕 인수형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오뎅이 전성기 카이도우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뎅은 일부 독자들에게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나 무력만큼은 저평가할 요소가 없으며 상한급 강자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 작중 위치, 연출, 작중 행적 등을 고려하면 오뎅은 상황급 강자 중에서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버즈 레일리. 레일리는 흔히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흰수염, 거프, 로저 정도의 강자는 아니나 센고쿠 시키와 함께 자주 묶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서적에도 실려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며 세간의 로저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인물이기에 사왕과 비교하여도 위상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해군이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이 거프에게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일지라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레일리와의 전면전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가 레일리를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운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과 전설로 불리는 거프 센고쿠,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는 3대장을 보유한 해군조차도 레일리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레일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서 차를로스 성을 폭행하였고 천룡인의 권한으로 키자루가 샤봉디 제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밀지무자 일당을 보호해주며 키자루와 레일리가 맞붙게 되었고 키자루는 레일리를 보며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면 우리로서도 이래저래 각오를 해야 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와 마찬가지로 해군조차도 레일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샤봉디 제도에서 키자루와 격돌하게 되었고 늙은 상태로도 키자루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전투가 지속된 이후 레일리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며 키자루에게 확실히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물론 레일리가 나이가 든 상태이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레일리를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에 레일리가 확실히 흰수염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성기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샹크스, 미호크, 카이도우, 루피와 비교한다면 더 강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티치가 행콕과 대립하던 와중에 레일리가 나타나 이들의 대결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이후 레일리는 자신이 이제는 늙었기에 티치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거프는 늙은 상태로도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는 대담함과 아오키지를 도륙내버리는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였기에 이 장면 역시 거프와 레일리의 수준 차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확실히 레일리는 거프,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면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의 오른팔이며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현 상황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강자입니다. 다만 노세한 이후의 행적을 토대로 전성기 시절의 무력을 추정해본다면 사왕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사왕 중위권 강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사왕 샹크스와의 치열한 대결 끝에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물론 샹크스를 쓰러뜨린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것은 아니며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파란 쪽을 잃는 큰 부상을 입으며 자연스레 미호크가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실력만큼은 그야말로 검사 중 정점이라고 불릴만하며 브랑류는 미호크를 보며 사왕 빨간머리를 뛰어넘는 검술의 소유자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공격의 파괴력과 규모만 보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 매우 거대한 빙하를 반토막 내었으며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반디월드가 날린 거대한 포탄을 반토막 내거나 후지토라가 날린 운석을 깍두기처럼 썰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훗날 미호크가 일반적인 기술이 아닌 필살기격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흰수염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미호크는 과거 샹크스의 라이벌이었으며 현재는 검사들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며 조로의 최종 목표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미호크가 시류에게 따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호크는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이며 위치상으로도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수장이긴 하나 크로스길드의 진정한 최고 전력은 미호크라고 볼 수 있기에 미호크는 사실상 야망 없는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 미호크, 샹크스가 모두 전성기를 맞이했을 당시 카이도우가 1대1은 카이도우지 육해공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장 강한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 언급만 보면 자연스레 카이도우가 미호크, 샹크스보다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브랑류가 미호크에게 사왕 빨간머리를 능가하는 검술의 소유자 라는 말을 하였기에 이 언급만 보면 자연스레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중 언급을 근거로 카미샹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샹크스는 힘을 제대로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과 패기만큼은 미호크보다 강하다고 평가받기에 아직은 샹크스가 카이도우와 미호크보다 약하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샹크스와는 다르게 해적 사냥꾼이라고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타이틀까지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세간의 무력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호크보다는 카이도우가 세간의 평가가 높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호크는 최소 샹크스와 대등한 강자이며 조로의 최종 목표인 인물이기에 상황급 강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로저의 라이벌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 시대의 이름을 떨친 대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에드워에서 로저의 적단을 아득히 능가하는 병력을 이끌고 로저와 대결하게 되었고 로저에게 행운이 작용하며 공식적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전투 양상을 살펴보면 사실상 금사자의 적단은 괴멸하였으며 시키 본인도 타륜이 박히는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반면에 로저의 적단은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사실상 로저가 시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키는 로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곧바로 분노하며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고 그곳에서 거프 센고쿠 듀오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한 시키의 패배였으나 시키는 무려 거프 센고쿠 듀오를 상대로 반나절을 버텨내며 마린포드를 반파시켰기에 이는 매우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거프와 센고쿠는 전성기 상태였기에 이들을 상대로 무려 반나절이나 버텨낸 시키가 매우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펠다운은 대감옥이라고 불리우며 단 한 명의 탈옥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의 종착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키가 임펠다운에서 최초로 탈옥하는데 성공하며 임펠다운의 신화가 무너져 내렸고 시키는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키가 자신의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임펠다운에서 탈옥하였기에 이는 상한급 강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정도의 퍼포먼스로 보이기에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수라는 점만으로 시키를 고평가할 순 없으나 실행력과 정신력만큼은 서왕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거프 센고쿠 듀오와의 대결과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수 로저의 라이벌 칭호라는 이유로 사왕 이상급 강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센고쿠가 록세 적단에 대하여 소개하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를 1군으로 묘사하고 시키를 왕직 은부 캡틴 존과 함께 2군으로 묘사하며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시작되며 카이도우 빅맘의 평가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샹크스 미호크 등의 평가마저 더불어 상승하며 결론적으로 사왕이라는 칭호를 거머쥐지 못하며 바다의 황제가 되지 못한 시키의 평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거프 센고쿠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로저의 라이벌이었다는 점으로 충분히 고평가할 수 있으나 록세 적단의 2군으로 묘사된 점과 현직 사왕과 비교한다면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는 점과 위치상으로도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시키는 사왕 하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 혁명군은 세계 정부를 타파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최대의 집단으로 현재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위험도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왕들을 아득히 능가한다고 묘사되었기에 혁명군의 수장인 드래곤의 무력은 못해도 사왕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의 자세한 무력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작중 위치만으로 상한급 강자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의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이러한 이명을 부여받은 데에는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의 위험성이 사왕을 능가하며 사상 자체가 세계 정부에게 위협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약육 강식 세계관인 원피스 세계관에서 사왕들을 제치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려면 무력도 당연히 매우 강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드래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건 역시 드래곤을 고평가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몽키 D 가문의 인물이며 몽키 D 가문은 원피스 내에서 최고의 혈통을 지닌 가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드래곤의 아버지는 해군 영웅 거프이며 드래곤의 아들은 루피인데 이들 모두 최소 사왕급 강자이며 전성기를 고려하면 사왕을 아득히 초월하는 강자들이기에 드래곤과 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무력만 지녔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왕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피스에서 반드시 혈통이 훌륭한 인물이 정점에 서는 것은 아니기에 혈통만으로 드래곤을 사왕을 능가하는 강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드래곤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풀리지 않았기에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혁명군의 수장이며 루피의 아버지 거프의 아들임을 고려하면 최소치로 잡아도 해군대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드래곤은 사왕 중위권 강자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아카이누는 현 해군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해군 원수가 해군 대장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기에 아카이누는 최소 해군 대장보다 강할 것이며 사왕급의 무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대장 시절에도 이미 흰수염과 대등하게 겨룰 정도로 강했으며 모든 해군 대장 중 최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에 아카이누가 원수에 오르며 더 성장하였다고 가정하면 현 시점 아카이누를 이길 만한 인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카이누가 가장 고평가받는 이유는 기초 전투 능력과 패기도 있으나 아카이누의 최대 장점은 누가 뭐래도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단 한 방만에 죽여버렸으며 흰수염의 얼굴을 절반 태워버리고 두 차례 명구를 사용하여 치명타를 주는 모습을 연출하며 살상력만큼은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 중 가장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틈에 승부가 갈리는 상황급 강자들의 대결에서 스치면 치명타인 아카이누의 마그마그 열매 능력은 가히 사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티치는 보니를 납치한 이후 해군에게 군함 한 척과 보니를 교환하자고 말하였고 해군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거가 군함 위에 아카이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티치는 젠장 벌써 그런 건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군함과 보니 모두를 포기하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티치는 사왕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티치의 성격상 불필요한 전투를 하지는 않기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아카이누가 강하지 않았더라면 티치가 굳이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며 마그마그 열매만을 강탈했을 것이기에 이 장면을 보면 아카이누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을 너무 강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연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누가 주인공이면 연재가 1년도 못 가니깐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작 1년 만에 원피스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캐릭터 중 작가가 인용한 너무 강한 주인공이 아카이누라는 점 역시 아카이누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시절의 기량만 놓고 본다면 상한급 강자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되면 더 강해졌더라면 충분히 상한급 강자 중 상위권 강자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어쩌면 거프마저 뛰어넘고 해군 역사상 최강자가 되어 루피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원수가 된 아카이누의 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우선은 상한급 강자 중 중위권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티치는 과거에는 무력이 약했던 인물로 평가받으며 실제로도 에이스와 비기거나 마젤란에게 쉽게 저지당하는 모습을 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자신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샹크스는 이미 사왕에 오른 시절이었으며 기량이 절정에 올랐던 시절이기에 이러한 샹크스에게 상처를 낸 티치는 상급 이상의 강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티치가 과거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티치가 모종의 이유로 힘을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거나 행운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한 이후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결전 이후 뒷수습 전쟁에서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의 득단 잔당들을 쓸어버리며 사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2년간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며 악명을 떨치게 되었고 현상금도 거의 40억 베리에 가까워집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어쩌면 이후마저 뛰어넘고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티치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며 루피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기에 당연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액션 만화의 빌런은 늦게 등장할수록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티치는 어쩌면 카이도우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특히 티치는 루피, 카이도우, 빅맘과 같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주로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호크 샹크스와 같은 비능력자에게는 데미지를 2배로 입는다는 페널티를 안고 전투에 임해야 하기에 티치는 상성을 많이 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티치의 무력은 무슨 급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상성에 따라 전투력 격차가 큰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티치는 아직 자세한 무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력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기에 정확한 무력을 알 수는 없으나 로우를 손쉽게 제압한 것과 비능력자 시절에 이미 샹크스와의 대결에서 위를 점한 실력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티치는 상한급 강자 중에서도 최소 중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드러난다면 평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에 티치는 상한급 강자 중 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